엄마 안 계시면 집안일은 어떡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곳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손주 준혁이를 업고 재운 뒤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았지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어젯밤 설거지하다 만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엄마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결국 그대로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수세미를 집었습니다. 눅눅했습니다. 손에 닿는 그 축축한 감촉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며칠째 바꾸지 못한 수세미였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하나, 2개, 냄비, 프라이팬,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35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저는 호텔 한식당 주방장이었습니다. 칼을 쥐면 자신 있었고 불 앞에 서면 세상이 제 것 같았지요. 전국 요리 대회에서 금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편할 리 없지.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아. 순자야, 내가 집 지켜줘야지. 그렇게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장은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고 주방장 유니폼은 장롱 뒤편으로 밀렸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7시가 되자 하나둘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아들 민우가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국간 좀 봐. 말없이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아들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준혁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준혁이 도시락 싸주세요. 오늘 소풍이에요. 어제 말했어야지. 라는 말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서둘러 냉장고를 뒤져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럴 때는 쓸모가 있었지요. 아침을 치우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며느리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허리가 좀 아파서. 며느리는 잠시 저를 보더니 이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괜찮으시죠? 오늘 저 중요한 미팅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저녁 준비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며느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픈데.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퇴근하고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안 계시면 집안일은 어떡해요? 준혁이 저녁이랑 씻기는요?
조금만 참으시면 안 돼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눅눅한 수세미 냄새가 또 났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가사노동을 하는 기계, 손주를 돌보는 도구, 집안일을 해결하는 부품, 사람이 아니라 기능. 3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서랍 속 상장이 떠올랐습니다. 전국 요리대회 금상 마이너스 박순자. 그때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엄마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수세미를 다시 집었습니다. 눅눅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지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밤에는 뒤척일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우려는데 허리에서 또 뚝 소리가 났습니다. 으윽, 이번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실로 기어가듯 나왔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허리가 안 되겠어. 병원 가야겠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 부를까요? 아니, 그냥 택시 타고 갈게. 그럼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응.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오늘 애들 픽업하고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미안해요, 엄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가만히 천장을 보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했나?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부축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바빠서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보호자와 함께 온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됐네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네. 최소 일주일은 안정이 필요해요.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대기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이래요? 많이 아파요? 응. 입원해야 한대. 입원이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집안일은 어떡해요? 준혁이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응. 엄마, 죄송한데. 이번은 좀 미루면 안 돼요? 지은이도 일 있고, 저도 프로젝트 마감이라. 다음 주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엄마. 제가 빨리 끝내고 모실게요. 오늘 회식이라 못 가는데 택시비는 제가 보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보았습니다. 투명한 링거액이 혈관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투명하네.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이었습니다. 며느리 엄마 병원 갔다 오셨대요. 괜찮으시대요. 아들 다행이네. 나 회식 끝나고 들를게. 며느리 오빠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괜찮으시래요. 아들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엄마한테 좀 쉬라고 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액정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링거를 다 맞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가족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부, 휠체어를 미는 자식, 팔짱을 낀 노부부. 저는 혼자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깨진 그릇 조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 웃고 있는 가족들. 그 한가운데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웃었구나.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또 그 냄새가 났습니다. 눅눅한 수세미.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했습니다. 깨진 그릇도 치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릇도 안 치우셨네. 엄마, 병원 다녀오셨으면 좀 쉬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구나. 존재가 아니라 기능. 사람이 아니라 도구.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저녁 좀 챙겨주세요. 준혁이 배고프대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라면을 꺼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물을 끓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바꿔야 해. 무엇을 어떻게?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식은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설거지도 못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못 차렸어.
아들이 시계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이, 회사 늦겠네. 나가서 사 먹어야겠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준혁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 없어요? 응, 몸이 안 좋아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신 건 이해해요. 근데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준혁이가 며느리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파. 조용히 해. 늦었어. 빨리 가자. 현관문이 또 닫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 된 거구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흩날렸습니다. 청소도 못한 지 며칠째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옛날 친구 명숙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나 짐 됐어 라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고 싶었지만 눕지 않았습니다. 누우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겨울 이불을 꺼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밑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제23회 전국 요리대회 금상 박순자 상장이었습니다. 가만히 상장을 보았습니다. 35. 그때의 제가 보였습니다. 흰 주방복을 입고 칼을 쥐고 서 있던 제, 불 앞에서 자신 있게 웃던 제, 박 주방장님하고 불리던 제, 상장 옆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찍은 사진,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이게 나였어. 사진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의 제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당당했습니다. 미소가 진짜였습니다.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놀라서 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김여사였습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요즘 뵙질 못해서. 안녕하세요. 김여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이 그게 괜찮은 얼굴이에요? 김여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내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가만 계세요. 김여사가 차를 타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김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도 그랬어요. 네. 며느리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나도 5년 전에 허리 아파서 병원 갔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요.
엄마, 입원하시면 애들은 누가 봐요? 그때 정말 김 여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나온 게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이요? 네. 거기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미안할 것도 없어요. 나도 사람인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아, 맞다. 이거 드려려고 왔어요.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구복지관 시니어 재능 나눔 프로그램, 요리 강사 모집, 자격 요리 경력 5년 이상, 주 2회, 2시간, 문의 마이너스,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예전에 요리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하다 보면 달라져요.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봐요. 순자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갈게요.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상장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상장 속 제가 보였습니다. 전단지 속 요리 강사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30년 만이었습니다. 칼을 잡은 지, 불 앞에 선 지, 이제 65인데, 하지만 손가락이 전단지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요리 강사, 박순자 강사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이 불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전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단지를 매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못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매번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도 전단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5번째였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복지관입니다. 저 요리 강사 모집 관련해서요. 사흘 후 복지관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제가 보였습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갔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중년 여성 2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요리 경력이 상당하시네요. 호텔 주방장이셨어요? 네. 30년 전이지만요. 전국대회 금상도 받으셨고, 대단하세요.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시연 가능하세요? 간단한 요리 하나만 보여주시면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칼을 집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물을 잡았습니다. 칼을 댔습니다. 탁탁탁.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채를 썰었습니다.
팔을 다듬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기름이 튀는 냄새. 이거였어. 손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였습니다. 30년. 그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무채볶음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내밀었습니다. 두 분이 맛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손맛이 남다르세요. 역시 경력자는 다르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떨렸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다녀올게라고만 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 10명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 강사입니다. 박순자 강사. 그 말을 제 입으로 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칼질을 시연했습니다. 불 조절을 설명했습니다. 양념 비율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달려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천천히. 어떤 분은 불 조절을 어려워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약불로 낮추시고 이렇게 저어주세요. 2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선생님 설명이 쉬워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10명의 손에서 탁탁탁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 자리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업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시니어 재능 나눔 특집을 하는데 선생님을 취재하고 싶대요. 저요? 네. 선생님 이야기가 감동적이래요. 30년 만에 다시 칼 잡으신 거. 며칠 후 방송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수업을 찍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신 소감이 어때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영상이었습니다. 엄마가 호텔 주방장이셨어요? 전국대회 금상도 받으셨고? 응.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도 꿈이 있었고
커리어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엄마로만 본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강사 일 계속하실 거예요? 응, 하고 싶어.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제가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혁이도 간단한 일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했어? 할머니 일했지. 할머니 멋있어.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갔습니다. 새 수세미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서랍에서 상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거실에 걸었습니다. 제23회 전국 요리대회 금상 마이너스 박순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삶. 65.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지관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복지관 강사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수강생이 10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목요일 반도 새로 생겼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3번.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앉으세요. 제가 차릴게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밥과 국을 날랐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있죠? 제가 복지관까지 태워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준혁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요리 가르쳐? 응. 할머니 멋있어.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야. 준혁이가 안겼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봄나물 비빔밥이에요. 재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냉이, 달래, 취나물. 봄 냄새가 났습니다. 칼질을 시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이 떨려서 이렇게 잘 못 써요.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용기가 나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 수업 다니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집에서 할 일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지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내년부터 강사 시간을 늘리실 수 있으세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복지관에서도 선생님 수업을 요청했어요. 관심 있으세요? 놀라서 관장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해요. 그냥 요리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에게 용기를 주시거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복지관 앞 카페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옆집 김 여사,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사람. 차를 마시며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때요? 행복해요. 얼굴 보니 알겠어요. 많이 밝아지셨어요. 여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용기 낸 거예요. 김 여사가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해낸 거예요. 맞아요. 65에 새 출발. 늦은 게 아니에요. 딱 맞는 때였던 거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우리 가족 자랑하기 했어. 그래. 나는 할머니 자랑했어. 우리 할머니는 요리 선생님이라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반성했어요. 엄마를 엄마로만 본 거, 박순자라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쓰러지던 날, 병원에서 혼자 링거 맞던 날, 투명인간이라고 느꼈던 순간, 그리고 서랍에서 상장을 발견한 날, 전화번호를 누르던 떨리는 손, 30년 만에 칼을 잡던 순간, 박순자 강사입니다라고 말하던 떨림. 많이 왔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저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 수세미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거실에 걸린 상장을 보았습니다. 제23회 전국 요리대회 금상 마이너스 박순자. 제 이름.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이제는 매일 불렸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박순자 강사님. 그저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로.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복지관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복지관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이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벌써 일어났어? 할머니는 할 일이 많거든. 무슨 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일.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65의 봄. 늦지 않은 봄. 아니, 딱 맞는 때에 온 봄.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삶도 따뜻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당신만의 이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꿈이 있고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봄은 다시 옵니다. 당신의 봄도